자연에 있는 여러 동물들, 이런 동물들의 움직임을 본따서 로봇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물고기 로봇, 강아지 로봇, 뱀 로봇 등 오늘은 이러한 로봇 연구를 하고 계신 한 교수님을 찾아뵙고 어떠한 로봇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윤동원 교수님 랩실 앞에 와 있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디지스트 로봇공학 전공의 윤동원 교수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 보통 좀 하고 계신지도. 주로 이제 자연모사 로봇이라 가지고 자연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그 구조나 또는 운동을 분석해서 로봇에 적용시키는 그런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기사를 봤는데 뱀 로봇, 네. 토끼 로봇,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바퀴벌레 로봇 이런 것까지 또 있다고 해서 혹시 오늘 다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 뱀 로봇 있고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토끼 로봇은 없습니다. 깡충깡충 점핑 도망갔나요? 로봇. 점핑 로봇인가요? 네.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네. 로봇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네네.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또 유명한 로봇인데요. 학부생들하고 같이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이제 UGRP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고 있는 로봇이겠습니다. 귀엽습니다. 이거 몸체도 또 있을 거 생각하니까. 로봇을 만들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좁은 곳을 못 들어가잖아요. 조그만 구멍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이제 재난 현장에서 돌이 무너진 상태 아주 좁은 곳을 못 들어가는데 네. 이런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뭐 매몰자를 탐지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럴 수 있겠네요. 필요할 때는 매몰자에게 뭐 약품을 전달하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한 3년 전에 이제 이걸 스타트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잘 나와서 작년에 그 여러 가지 다른 연구소와 함께 정부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버티컬 웨이브 모션이라 해서 이 수직 방향으로 모션을 만들어서 기어가는 우와. 사이드 좀 이거는 신기하죠? 네. 이거는 이제 실제 사막에 뱀들이 기어갈 때 이 모션입니다. 근데 이제 사이언스 리프터 해가지고 약간 그 트위스트 틀듯이 이렇게 뭔가 비좁은 공간을 들어갈 때 이 모션을 쓰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려면은 공학 쪽뿐만이 아니라 좀 생물 쪽도 좀 같이 연구를 병행을 해야겠네요. 바닥에 보면 네. 저 하얀색의 폴리머 패드가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저게 마찰제 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스케일 비늘이라고 하는데요. 부드럽네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엄청 딱딱하진 않고 실리콘인 같네요. 실리콘. 제가 실제 뱀을 보면 비늘 있잖아요. 그 뱀의 마찰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저는 마찰제를 붙입니다. 이거는 검인가요? 이거 이제 검은 아니고 이 코드네이크라는 것은 코드루페달이라는 사족 보행과 스네이크 뱀이라는 스네이크에서 가진 거죠. 그래서 뱀처럼 기어 다닐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사족 보행 로봇처럼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그 스타크래프트 드라군 같이 생겼는데. 맞아. 장거리를 빨리 갈 때는 네. 네 발로 걷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좁은 곳을 지나갈 때는 엎드려서 그런 형태로 기어 다닐 수 있는 로봇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체조하는 것 같아. 이건 또 이거 어떤 생물을 좀 본다는 건가요? 실은 가상의 생물. 가상의 생물. 허리가 좀 낮긴 하지만 네. 이 자유도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장애물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장애물까지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뱀로봇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안정성 확보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거 연구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만약에 취미하고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가 같다고 하면은 꿈의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나서 좀 재밌어요. 편집 그리기가 맞죠? 네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로봇을 모델링하고 이게 실제 이제 만들기 전에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떻게 제어를 해야 움직일지를 시뮬레이션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거의 90% 이상의 정확도로 미리 사전 실험 가능하고요. 시뮬레이션에서 보셨듯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것들은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지점을 이제 삼각형으로 그린다고 하고요. 자기 무게 중심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이 무게 중심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한 다리씩 걷는 게 아니라 자기 무게 중심을 삼각형 안으로 넣기 위해서 좌우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를 생물이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거북이가. 그 뿔닭이라는 네. 새가 있습니다. 뿔닭의 점프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알아냈고 뿔닭의 다리, 근골격계를 분석해서 똑같이 뭐 링크의 길이라든지 점프를 잘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링키지 구조가 여기 보시면 고무가 있습니다. 고무가 이제 압축되면서 힘을 압축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링키지가 다리군요. 여기가? 네네네, 다리입니다. 이게 다리고 아직 몸통 부분은 구현이 아직 안 됐고 다리 부분 이렇게 되면은 점프를 이렇게 현재 만들고 있는 상태고 한번 만져보시죠. 졸업이 달려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냥 두면 되나요? 놔두면 되나요? 놔뒀다가 이제
이게 원래 고무가 압축되려면 구동부가 필요한데 네. 구동부 설계는 이제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놨고요. 붙어서 이제 모터를 동작시켜서 자동으로 이제 연속 점프를 하는 로봇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뛰는 모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 연속으로 네네네. 계속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개구리 같네요, 살짝. 바퀴벌레 그 모형이라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바퀴벌레요? 모형. 저 사실 바퀴벌레 좀 꽂혀가지고. 아, 그래요?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다 망가졌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포닥 연구 할 때 만들었던 거라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다. 부러졌고 이렇게 모터를 하나 돌리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건든 형태로 나옵니다. 바퀴벌레 어떤 거를 좀 본따 하신 거예요? 아, 네, 그 좋은 질문인데요. 그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뼈가 없잖아요. 끝에 있는 딱딱한 껍질, 네네. 그게 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보셨던 로봇 같은 경우는 뼈에 해당되는 링크가 있고 관절에 해당되는 조인트가 있어서 연결하지 않습니까? 네. 이 두꺼운 부분은 아까 그 뼈에 해당하는 역할을 곤충에 보면 딱딱한 껍질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근데 껍질과 껍질 사이에 이렇게 바퀴벌레 같은 거 보면 얇은 막이 있거든요. 네. 그 막을 모사한 게 여기 필름입니다. 필름. 예, 그러면 예, 마지막 아이템. 아 이건 새인가요? 네, 새 로봇입니다. 오. 보시면 위에 그 많은 로봇을 만들었어요. 새. 엄청 많네요. 지금은 다 망가진 것들인데 네. 한 3번, 4번 만들다가 이제 성공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새의 그 날개짓. 뭐 드론은 프로펠러로 돌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프로펠러로 날 수도 있지만 이같이 새의 운동을 모사하면 우와. 날개짓. 이거 혹시 날려볼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지금 그래요? 나와서. 아 네네네. 일반적인 오니숍들을 보면은 날개가 이렇게 중간에 한번 꺾이지 않는데 네. 이렇게 날개가 실제 새처럼 중간에 한번 꺾이는 구조를 이제 Articulated Wing 구조라고 하는데 네. 이런 구조를 가지면 장점이 뭐냐면 날개가 접히면서 올라갈 때와 날개가 펴지면서 내려갈 때 공기를 밀어내는 부피가 서로 달라서 날개를 퍼덕이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양력이 발생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대로 좀 조정이 가능한가요? 네. 오. 우와. 자연모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것을 본따서 비슷하게 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좀 관심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이런 연구를 좀 하게 된. 뭐 예전부터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제 생각에는 그 로봇이라는 자체 절반 이상이 자연모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도 사람을 본따는 로봇이고 아 그래요. 네. 로봇팔도 사람의 팔을 본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도와주는 도구로 시작했기 때문에 태생은 자연모사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로봇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창의적인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고 기존의 생물을 잘 본다면 새로운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약간 로봇 공학을 좀 꿈꾸는 학생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로봇이 상당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뭐 저도 요즘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로봇을 제대로 개발하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최고의 로봇 공학자가 되려면 많은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특히 뭐 수학이나 물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써요. 쓰다 보면 요즘은 코딩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 AI를 이제 아까 그런 제 여기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이상 되면 잘 아시겠지만 그 영어 원서를 많이 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좀 공부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아, 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